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은 그저 2022년의 12월 31일에서 하루만 더 지났을 뿐인데도 말이죠. 새로운 달력을 펴고 새로운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펼치고 마음먹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볼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비단 하루 차이일 뿐이지만 새해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나요? 그 꿈이 실현되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더욱 행복해지시길 기원하면서 무카의 오키오키랜드 시즌2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떠났으니 별은 은하수 가운데서도 제일 멀다. 몇 광년도 넘을 것이다. 정말 멀다. 잡는지는 몰라도 무사히 가시오. 무사히 가시오. 수 가운데서도 제일 멀다. 몇 광년도 넘을 것이다. 정말 멀다. 그 아득한 길을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방송 첫 곡은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은하수로 간 사나이였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이제 윤동주 시인을 그리면서 만드신 곡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12월 31일 밤을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이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서 이번에 유튜브로 처음으로 온라인 공연을 하셨어요. 이제 원래 이자람님이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계속 논문 때문에 공연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팬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 계정을 새로 파셔가지고 심지어 그래갖고 직접 그 밴드 내 이제 멤버께서 장비를 다 갖고 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라이브 공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곡들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곡이 이 곡이었어요. 이 곡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그린 곡이지만 이거 외에 이제 은하수로 간 사나이 맞나? 은하수에서 온 사나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 이제 천상병 시인의 이제 그 시에다 곡을 붙인 거였고 요거는 이제 천상병 시인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님을 생각하며 이제 부르신 곡을 완성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은하수 느낌이 이자람님의 목소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잘 어울린다. 이자람님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소라를 부르셨던 그 꼬마 어린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국악에 이제 명창이 됐죠. 근데 국악에서의 목소리랑 이 또 요렇게 또 모던락 느낌의 또 목소리를 들을 때랑은 되게 달라서 저 아마도 이자람 밴드 되게 좋아합니다. 올해 좀 공연을 오랜만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대전에도 좀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뭐 방송으로는 매주 목소리를 들려드렸지만 저희가 12월 15일 날 이제 방송을 몰아서 하고 지금 저는 한 보름 정도의 휴식을 가진 뒤 이제 새해 첫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녹음하는 시점은 지금 1월 2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조금 쌀쌀한 아침입니다. 저는 그 쉬는 보름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녹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녹음은 뭐 월요일 아침에 딱 한다 해도 사실 원고 같은 것도 다 제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조금씩 매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이제 확 났죠. 확 놓고 좀 비우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 그 기간 동안 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농구를 올해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전주에 가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응원하는 선수는 이제 서울로 팀을 이적을 했지만 이제 전주에서의 게임을 보려고 이제 전주로 갔는데 그때가 서해안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도 여기서 대전 나가고 대전에서 또 전주가 이 길이 다 막혔어요. 심지어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또 운동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러 가는 길에도 막 푹푹 파이고 문제는 이제 경기를 보고 나왔던 저녁에 완전히 길이 얼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주 고속터미널 앞에서 큰 대로에서 진짜 길을 건너다 대자로 뻗어가지고 날았어요. 몸이 이렇게 이 무거운 몸이 행 하고 날아가지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다 저 어떡하냐고 괜찮으시냐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파장이 좀 며칠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제가 오늘은 녹음한다고 운동화 신기는 했는데 매일 등산화를 지금 2주 넘게 신고 있습니다. 날이 풀렸는데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등산화, 겨울은 등산화야 이러면서 오늘만 오랜만에 지금 2주 만에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빙판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또 독감하고 코로나가 또 다시 돌고 있잖아요. 제 주변 같은 경우는 재확진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흔치 않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충분한 환기를 시킨 다음에 녹음을 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저희가 이제 녹음을 12월 15일 날 했는데 그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클로즈 투 유 초대석에 NCT 드림의 팬이시기도 하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상금 PD면서 K-pop 오타쿠학과 DJ신 박진희님을 모시고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이 NCT 드림의 캔디라는 곡이 공교롭게 그날 녹음하고 다음날 나왔어요. 그래서 들려드리질 못했어서 그래서 한번 H.O.T 캔디를 잘 아시는 저 같은 분, 그 다음에 오히려 NCT 드림의 캔디를 통해서 H.O.T를 알게 되신 좀 지금 10대, 20대
계층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나뉠 것 같은데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라고 두 곡을 연속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H.O.T의 캔디, 그 다음에 NCT 드림의 캔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어렵게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 진짜 그만 헤어지는 화살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가져보는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면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Wine, dine up on the rubber double line. That is a little girl, you have a friend of mine. Bubble in a frock, boom shaka top. You to the most cool. 내게 하구려 너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인데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그래도 많은 말을 이루한 채 다시 널 많은 사랑한다고 말을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돼.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왜 난 너의 뒤에 있어야 할까.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니야.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19년에 발매된 림킴 김예림의 미니 4집 앨범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막 이게 제너레이션과 에이션을 합친 워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워딩을 붙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예림님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2개월이라는 이제 듀오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솔로 가수로도 나름 알려져 있죠. 1994년생이고 2010년에 미국 뉴저지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후 이제 도대윤과 함께한 듀엣 2개월로 그 다음 해인 2011년 슈퍼스타 K 시즌 3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가요계에 이제 발을 디뎠죠. 이후 이제 윤종신의 미스틱에서 이제 계약해서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이제 계약 종료 후에 가요계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슈퍼스타 K를 보지는 않았었고 이후 이제 미스틱에 가면서 거기서는 이제 나온 앨범들 곡들을 듣고 일단 예림님 목소리가 제가 좀 좋아하는 류의 보이스예요. 약간 좀 가성도 쓰면서 좀 매력 있는 목소리. 예, 개인적으로 박지윤님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때는 박지윤님도 미스틱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분 다 본인들이 원하는 음악을 여기서 뭐 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회사를 찾아서 이제 떠나셨죠. 그런 상태인데 이 미스틱에서 발표했던 정규 1집 앨범 굿바이 20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곡을 소개할까, 그 앨범을 소개할까, 이 앨범을 소개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앨범이 좀 새해 초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요계 잠정 중단을 알리고 나서 저 역시도 도대체 김예림은 언제 돌아오는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 후 2019년 5월에 살기라는 하드코어 힙합 곡을 난데없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김예림 느낌이 1도 없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곡으로 돌아왔죠. 이후에 이제 10월에 발표 이 게일 미니 4집 이 제너레이션, 예, 저는 이 앨범을 갖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면 우리 시각장애인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림님이 이제 약간 옛날로 치면 쪽진머리라고 표현하겠죠. 이게 쫙 붙인 머리에 빨간색 배경에 아래에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이 앨범 자켓인데 CD 자켓인데요. 이 앨범으로 짠 등장해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음반 수상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제 옛날에 김예림을 생각하면 좀 많이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색깔로서의 본인이 말하고 싶은 김예림으로서는 굉장히 멋있게 컴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에 6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서양인들이 가지는 동양에 대한 환상, 오리엔탈 리듬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남성 지배적인 사회 등을 좀 강렬하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이걸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제 앨범이라 그때 기념품으로 받았던 티셔츠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아이고, 이 문구가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다. 아, 보이시겠다. Asian girls sings like me. They sing like a queen. 아시아 소녀들이 나처럼 노래를 하고 그들은 여왕처럼 노래를 불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이 제가 고른 곡을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른 곡은 민족요 엔트랜스. 그러니까 이 민족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앨범의 처음과 끝을 하는데요. 이 입구에 해당하는 곡, 이 곡이 바로 이 문구랑도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몽인데요. 이 몽이라는 노래는 그리워하시는 그 예전의 김예림의 목소리가 좀 들으실 수 있는, 사실 이제 솔로로 이렇게 이 새로운 색깔을 갖고 나서는 사실 예전의 김예림 목소리를 안 내거든요. 근데 좀 그리워하시는 향수가 있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음악 같지만 한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잘 배어 있는 곡이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파격적이라고 느껴지시지만 여러 번 들으면 되게 친숙하게 또 들으실 수도 있는 앨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김예림, 링킴의 미니 4집 앨범 제너레이션이고요.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족요 엔트레스, 그 다음에 몽, 두 곡 듣고 올게요. Hey
like the feeling in my dreams. I'm seeing holy claims. Became another fate. I'm in heaven up above. In heaven up above. When we turn my light on, I see all brighter. I'm making love till dawn. Making love till dawn. Suddenly I'm feeling cold. I'm sinking low, down, down. Help me water. Once a tree, once a butterfly. It's on my heart. I wanna fly. I wanna fly. I wanna fly. So myself, please. Somebody's on my heart. I wanna fly. I wanna fly. I'm sinking low, down, down. Help me water. Once a tree, once a butterfly. It's on my heart. I wanna fly. I wanna fly. I wanna fly. So myself, please. Somebody's on my heart. I wanna fly. I wanna fly. I wanna fly. What you're counting by, I'm alive. But what you're straining out, how it's going. What I've seen from my eyes, was it love? What you're counting by, I'm alive. But what you're straining out, how it's going. What I've seen from my eyes, was it 옥천 FM을 만들어가는 방송 활동가들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모셔 이야기 나누는 시간 클로즈 투 유. 지난주에 이어 지지난주에 3주 연속 모시고 있는 3주 연속 처음입니다. 옥천 FM의 상근 PD이자 K-pop 오타쿠학과의 DJ 표 박진희님과의 초대석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3주차 분량을 녹음을 부탁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네. 목소리.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저도 영광입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계속 나누던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뭐 덕질 애호가로서 이게 사실 이제 좋아하는 뭐 또는 덕질할 수 있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선택지가. 근데 그 대상이 아이돌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은 뭔가 그게 지성님이나 NCT 드림이 아니라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 우선은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저 진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각이 근데 궁금하네요. 네. 콘서트 가면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막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특히 도쿄돔은 그랬을 텐데. 전광판. 전광판으로 오케이.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사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아이돌과 팬은 스크린 뭔가 하나의 액정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그렇죠. 익숙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지만 정말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잘생긴 여자, 이쁜 남자의 모습을 매일 보고 산다고 하면은 네네. 절로 행복해져요. 하루가 정말 화가 날 일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포카 보면서 그래 너 얼굴 보고 참는다 이런 게 있고 네. 실제로 어느 결과의 연구를 보면은 잘생긴 얼굴을 보면은 뭐 뇌의 한 부분이 자극이 된다 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걸러서 말한 걸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좀 장난스러운 이유 말고 하나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이돌이 어떻게 팬들과 1대1로 소통을 하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1대1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대 다수더라도 아이돌이 팬들에게 해주는 그 응원과 그리고 위로나 그런 메시지들이 엄청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아이돌과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위버스인가요? 뭐 위버스나 버블 등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다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들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팬도 아이돌을 사랑하지만 아이돌도 팬을 사랑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팬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의지를 해야 하는 관계에서 아이돌도 팬에 의지하고 그리고 어딜 가서도 팬을 찾는 그런 모습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주는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래가 정말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 덕분에 아이돌을 파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요즘 특히 이런 4세대 아이돌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인 것 같은 이게 쌍방향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느껴지는 게 요즘은 역조공이라고 해서 오히려 공개 방송 온 팬들한테 미리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게 라떼는이 되는데 이제 저 때는 이제 1세대, 2세대 아이돌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공개 방송 보러 가서 그냥 그들이 노래하는 걸 보고 그냥 그들은 쫓기듯 그냥 나가고 남겨진 우리는 소리만 지르고 있고 뭐 이게 다였는데 그런 문화가 생긴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저는 정말 그런 영화를 싫어하거든요. 일코.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숨기고 일반인인 척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옥천신문에 인턴 기자로 활동했을 때 그 옥천의 덕후는 누구? 라는 코너를 했어요. 일명 옥덕후. 옥덕후를 했었는데 그때 덕질하는 청소년들을 찾아다녔는데 하나같이 애들이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알려지면 안 된다. 숨기고 있다 덕질하는 거. 뭐 그래요? 왜?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숨긴다. 아무래도 약간의 일반인스러움이 평범으로 다가가서 그런가. 어쨌든 숨기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좋아하는 걸 숨기지? 그러게요. 좋아하는 건 너무 자랑스러운 건데 음. 그리고 그게 아이돌이면은 음. 더 숨겨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음. 과거에는 항상 그랬잖아요. 약간 그쵸. 빠순이는 경멸의 시선을 그쵸. 갖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왜 덕질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부끄러워하지 말자. 왜냐면은 K-pop 문화가 사실 세계 좀 저는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BTS도 어쨌든 그만큼의 팬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흐름을 살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은행 광고도 얘기했지만 네. 은행 광고 모델 아이돌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잡기 위해서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오타쿠라는 게 좀 뭔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당당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본인이 덕후임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외부의 시선 때문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저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좀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예전 방송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뭐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스텝 바이 스텝 불렀던 뉴키즈 on the Block이 왔을 네. 때 그때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예,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문화 아이돌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이제 깔려서 이제 압사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 이제 청소년 때도 대구 우방랜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우방랜드라고 항상 이제 큰 공연하고 놀이동산이 있어요, 대구에. 거기에서도 그때 룰라를 보러 왔던 학생들이 그때 다쳤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막 이제 막 그런 연예인도 보러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더 싫어하고 경계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럴 때였고, 물론 저는 갔습니다만 예, 갔습니다. 머리 막 쥐어 뜯겨도 전 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튼 예, 그런 어떤 나쁜 선입견이 저는 좀 주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가 2005년, 6년 이럴 때 5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배용준과 손예진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갑자기 외출이었나? 그 영화가 부산영화제 상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용준, 윤사마가 한참 일본에서 인기 있을 때였고, 개막식 때 배용준이 오기로 됐는데, 그래갖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개막식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개막식 이제 진행하다 이제 진행하기 전에 막 이제 대기하고 계시고 막 줄 서 있고 이러길래, 제가 이제 일본인 관광객 한 이제 저희 엄마 때 정도로 보이는 한 40대 후반 5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침 영어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당신은 윤사마를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윤사마는 나를 소녀로 만든다. 그게 너무 좋고 그걸 가족들도 굉장히 응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 부산에 와서 이렇게 윤사마를 보러 온 것도 특히 딸이 나를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다. 그게 2000년대, 2005년이었으니까 2000년대 중반에는 솔직히 한국사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선입견적으로 봤고, 그때만 해도 가정주부들이 더 많을 때였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은 확실히 정서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당당하게 막 일본인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남포동 그때 피프광장에 거의 한 2층짜리의 그 배용준 얼음탑을 세웠어요. 원래 극장 앞에 그 상영관 앞에 세운다고 갖고 그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높기도 하지만 높이가 안 들어가져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그 광장에 세웠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누군가를 그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덕질하는 거에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게 되네요. 전 진짜 이게 요즘 이 4세대에 와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팬들은 약자의 입장에 약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 갑과 을에서의 을 입장이었죠. 네,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스스로가 주체임을 알고 행동하고 나서는 팬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도 동조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보내주신 질문들 제가 좀 골라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피카츄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덕질하면 좋은 점 3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 근데 가로가 중요해요. 3가지가 적다면 5가지, 10가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피카츄님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덕질하면 좋은 점은 1번 외롭지 않다. 전 진짜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덕질한 모든 순간에부터.
근데 엑소에서 이제 근데 엑소 탈덕의 시기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NCT도 그 전에 이미 맞물려 있어서 네. 외롭진 않으셨겠네요. 네네네. 어. 이게 약간 알고 있었나 봐요. 약간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롭지 않다. 그리고 제가 뭐 요새는 버블 같은 게 있지만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해주거든요. 네, 연락을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가족보다 더 자주 옵니다, 연락이. 그래서 외롭지 않고요. 아까 전에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네. 얼굴을 보면서 참는 거야. 우리 지성이가 이쁘니까 참자. 우리 지성이 얼굴 보면 참자. 얘도 이렇게 사회생활 할 텐데 나도 참자.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알바를 하면서 진짜 짜증이 맥스로 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지성이의 버블을 받으면서 매일 저녁에 그래 네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거야 하면서 잤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아요. 쏟아지는 떡밥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같은 NCT 드림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캔디 음원을 발매를 했겠지만 네. 지금 저는 발매를 안 한 시기거든요. 그때 나오는 티저와 그리고 진짜 은행 광고에서 나오는 그 노래 계속 듣고 해야 하는 그 떡밥들에 바빠가지고 일상이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좋게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무엇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였어요. 정말 이게 사실 아이돌도 팬한테 응원을 많이 받지만 팬도 아이돌한테 응원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걸 킬 때 팬들이 막 고민을 보내요. 그러면은 아이돌은 뭐 의뢰하는 말일 수 있지만 항상 응원한다.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희를 위로해줘요. 그런 말들이 꼭 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들으면서 그래 날 항상 응원해주는 지성이가 있지. 지성이도 나를 믿지. 라고 하면서 좀 많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다음에 질문은 이제 어바웃 가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덕질 아티스트로서 덕질 아티스트 괜찮은데요? 네. 덕질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덕질할 수 있는 마음의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중요한 마음가짐이나 덕질 권태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극복법도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바웃 가비님 아주 너무 제 지금 처지와 맞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요새 권태기라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그냥 약간의 일상에 있어서의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덕질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덕질 심정을 덕질 안정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옛날에는 하루 종일 너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 빨리 연락을 막 찾아보고 그런데 요새는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 친구가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구나를 알고 있고 안정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권태기를 안정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어바웃 가비님은 정말 권태기다라고 싶을 때는 다른 아이돌을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아이돌을 파면은 그 아이들을 만약에 비교하면서 저거보다는 내 원래 애기들이 이쁘지라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되돌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아이돌을 팠을 때 그 아이돌들이 정말 멋지다면은 권태기인 아이돌 접어두고 다른 아이돌 파면 되니까 그게 좀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변함없는 덕질할 수 있는 근데 노하우는 바로 순애보다 순덕이라고 하거든요. 저 진짜 순덕인데 한 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해요. 저 엑소도 한 5년 좋아했고 정말 계속 오래오래 진짜 NCT도 지금 한 4년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기질인 것 같아요. 한 명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기질도 타고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는 정말 변함없는 덕질을 하고 싶다면 내가 선택한 이 아이돌이
사고를 치지 않는 좋은 아이돌이어야 합니다. 나의 자의로 의해서 탈덕하는 거 괜찮아. 근데 타의로 의해서 탈덕을 하는 순간들이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돌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좀 잘 고르면 탈바 순이거든요. 탈바할 일이 적어들기 때문에 잘 골라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돌 관련해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벌써 1년, 2년 됐나요? 그 네. 엑소의 첸이었죠. 첸이 갑자기 결혼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 SM 그 엑소 팬들이 굿즈를 다시 SM 본사로 보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아이돌은 사실 진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약간 무섭게 느껴지면서도 이해가 되는 예, 그런 사건은 좀 같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액션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엑소 탈덕한 이유가 그 즈음이에요. 첸과 찬열일과 네. 근데 사실 그 둘이 예. 사고를 터뜨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사고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그들의 우정, 의리. 그게 너무 팬들을 기만하는 것 같은 거예요. 팬들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스러운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하나의 감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좀 탈덕하게 됐다. 갑자기 슬퍼졌어. 또르르. 엑소 팬들한테 제가 괜한 소리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어느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엑소를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시 엑소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샤이니나 더 좋아해야지. 샤이니 옥천에 샤이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음내 좀 있으신데 예, 샤이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이제 K-팝 오타쿠학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K-팝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혹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글을 써본다거나 혹시 다른 행동을 해보실 생각은 이렇게 액션들을 좀 해보실 생각 없나요? 약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저는 요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K-팝과 기후위기거든요. 맞아. 그 행동들도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K-팝 팬들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되지 않을까요? 네. 네. K-팝 포 플래닛이라고 이제 K-팝을 팬들은 너무 사랑하는데 매번 쏟아져 나오는 굿즈와 앨범들과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아티스트가 살 수 없는, 팬들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라고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팬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K-팝을 좋아하는 덕질러로서 이 포토카드 한 장을 갖기 위해서 사는 수많은 앨범, 맞아. 그런 게 너무 쓰레기로 느껴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생산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K-팝과 기후위기가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단체는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기사 났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BTS 촬영지도 지금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고 뭐 이런 거 맞물려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확실히 지금의 아이돌 팬들은 주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BTS 이제 진이 입대를 했을 때 진이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거의 안 왔잖아요. 저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야 역시 아미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진짜요?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전쟁과 이제 그 뭐 군대 무기 이런 반대를 하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 활동가신데 그분 얼마 전에 SNS를 봤더니 진이 입대하자마자 아미 이름으로 전쟁 없는 세상에 후원금을 보내신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역시 역시 대단하다. 전 아미는 아니지만 정말 아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팬들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이라 하지만 팬들의 이름이 아니라 가수의 이름으로 그쵸. 선한 영향력이라 하지만 그건 온전히 팬의 힘이거든요. 맞아. 예를 들어 생일날 최근에 NCT 드림 철러가 생일이었거든요. 예. 철러를 닮은 그
곰이었나 돌고래 해방을 위한 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팬들은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또 대표적으로 또 요즘 스포츠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얘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제 어떤 큰 재난들이나 이렇게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인증샷 올려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스타분들이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예.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런 덕질과 요즘 굉장히 맞물려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쁜 선입견들이 저는 정말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같이 즐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저희 뼈님과 같이 녹음을 했는데 사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예, 밥을 먹으면서 듣는 걸로 하고 내년 이맘때쯤에 뼈님을 혹시 모셨을 때 그때 누구를 좋아하고 계신지 저도 무서워요. 그런 것도 벌써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서 이제 녹음 소감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작별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녹음하면서 정말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 이야기와 제 덕질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막 신이 나기도 하고 이야기를 진짜 더 하고 싶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나중에 예, 다음번에 나중에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내년에 또 모시죠. 네. 뭐 2주년 때. 감사합니다. 네. 하고 정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루카님 덕분에 정말 제 이야기 너무 많이 잘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옥천 청취자 여러분들께 DWLZ님이 보내주신 말 인용하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자기 자신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K-팝 밈이거든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 이거 DWLZ님이 쓰셨을 때 저는 이 예전에 한 15년 전 정도 될 거야. 김구라님이 가요광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엔딩 멘트를 했어요. 우와. 예, 마시고 어쩌고 이게 약간 만사만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딱 보여. 아, 이게 밈이군요. 네, 약간 어떤 아이돌이 저는 써서 밈이 된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거고요. 아이돌이 쓴 건 아니고요. 아이돌이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김구라의 가요광장 그때 엔딩 멘트가 기억이 나서 이게 깜짝 놀라면서 이제 봤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뼈님을 뵀을 때는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는 올해 말이 되겠죠. 올해 말이 됐을 때 과연 NCT 드림과 지성님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신지 이별하셨는지 그리고 지니님은 또 얼마나 또 어떤 고민들과 삶을 꿈꾸면서 계시는지 궁금해지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노래는요. 신화의 투게더 포레버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제 신화를 제일 먼저 좋아했던 아이돌은 신화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덕질 이런 건 하진 않았고 그냥 음악을 챙겨 듣는 정도. 예, 김동완을 제일 좋아하고요. 예, 그런데 그 신화가 이제 SM을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신화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같이 설립한 이제 매니지먼트로 소속이 되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H.O.T도 그렇고 제키도 그렇고 다 아이돌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1세대 아이돌이 많았는데 신화는 SM과 잘 끝내고 따로 나와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화 컴퍼니라는 자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설립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7집 앨범 브랜드 뉴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의 이제 투게더 포에버라는 곡이고요. 이건 팬들과 이게 콘서트 할 때 전 콘서트를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콘서트에서 이렇게 팬들하고 같이 그런 부르는 작별 노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DJ 뷰님, 박진희님 그리고 옥천 FM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해 또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게더 포에버 들으시면서 헤어질게요. 오늘보다 더 괜찮은 내일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참 오래됐다. 벌써 6년째네. 어떻게 시작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릴 지켜봐줘.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난 지켜주고 싶어 바래지 않도록.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그 곁에 머물겠어 이젠 영원히 함께해. Oh yeah.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눈빛으로도 언제나 변함없는 똑같은 말인가. 잊지 마라 힘들 때도 Oh no 좋은 생각들로 기운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린 지켜볼게.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난 지켜주고 싶어 바래지 않도록.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그 곁에 머물겠어 이젠 영원히 함께해. 유년이란 시간 참 빨라. 니들과 나 다른 사람과는 달라. 2190일도 넘게 단 하루도 지겹지도 않잖아. 힘든 날들은 더는 없는 걸 우린 이겨낼 테니 이제.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모두 다 지켜갈게 바래지 않도록.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그 곁에 머물겠어 이젠 영원히.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미소 짓던 날들처럼 날 착각하고 변함없이 함께 가 더 많은 시간 속에 It's your eyes, it's your hand, it's your heart, it's your love. 그 곁에 머물겠어 이젠 우린 함께해. Together forever.